자, 이번 시간부터는 외화자산 평가 등의 차손익 조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차는 12회가 되겠습니다. 12회. 자, 프로그램 준비해 주시고요. 자, 미션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미션. 자, 두 번째 미션 가볼게요. 자, 평가 차손익 조정. 자, 요거를 설명하기 전에요. 그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론 내용을 좀 한번 깔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뻔히 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간단하게 점검을 좀 하고 갈게요, 여러분. 자, 외화 자산이 있습니다. 이거 뭐 FAT 때도 한번 이거 했던 건데 외화 부채가 있습니다. 자, 환율이 올랐어요. 환율이 내렸어요. 그럼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냥 평가손익만 봅시다. 우리가 이제 평가손익 평가를 할 때 평가 뭐예요? 환산을 한 거죠. 자, 그럼 뭐예요? 환율이 올랐어요. 그럼 뭐예요? 이건 그죠? 땡큐. 환산 이익이죠. 이건 환산 손실. 이건 뭐예요? 환산 손실. 환율이 올랐잖아요. 환산 이익이 되겠죠? 요거 미리 깔고 갈게요. 자, 요걸 아셨다면 그 다음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판서를 좀 해놨는데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쪽을 보시면 자, 준비를 좀 하고 자, 준비됐네요. 우선은 자, 외화자산 부채 평가손익, 외화 환산손익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금융기관하고 일반 법인이 있어요. 우리 이제 금융기관을 시험 보는 건 아니라 일반 법인으로 기준을 보면 되겠고, 화폐성 자산만 됩니다. 그래서 비화폐성은 안 돼요. 화폐성만 된다. 그래서 화폐성 자산에 이제 현금, 예금, 매출채권, 미수금, 대여금이 있고, 여긴 재고자산도 포함 안 되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재고자산이 화폐성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선급금도 포함이 안 돼요. 그리고 부채는 일단 뭐 현금, 예금 반대는 없으니까 매입 채무, 반대말, 미수금 반대말, 미지급금, 대여금 반대말, 차입금 이거 다 되겠고요. 선수금 안 돼요. 그 다음에 평가 방법은 이제 법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평가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법. 즉 뭐예요? 내가 처음에 외화자산 부채를 취득이나 발생을 했을 때 기준으로 금액을 평가해서 가는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기준이라는 얘기는 이제 그 발생이나 취득 당시의 기준환율, 재정환율을 평가한 거. 그러니까 외화자산 평가는 결국엔 기준환율, 재정환율밖에 없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기말 현재 기준으로 평가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업회계에서 외화 환산이익이나 환산 손실 평가하는 기말 현재 기준 평가하는 거 있죠. 근데 이게 세법에서 인정받으려면 신고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방법을 신고하겠다. 그리고 한 번 신고하면 5년간 방법을 바꾸면 안 되고. 그래서 이 둘 간의 차이가 발생하면 뭐예요? 조정이 들어가겠죠.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자, 습득을 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조정을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제시된 자료를 활용해서 외화환산 등 외화자산 등 평가손익 값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외화자산과 부채의 평가 방법으로 사업매도 종료 현재의 매매기준율을 평가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자, 그럼 뭐예요? 매매기준율, 사업매도 종료일이란 말이 나오죠. 자, 요거 포인트 종료일 현재. 그다음에 임의로 환율을 적용했대요. 임의로 적용한 환율이 이거죠. 임의로 적용했다는 얘기고, 원래는 이걸로 해야 되는데 그렇다는 얘기고. 자, 외화자산 등 평가 차손익 값을 에다가 반영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제가 손으로 조정을 한번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그 내용을 보시고 같이 판단하도록 할게요. 자, 준비를 좀 하고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아이고 뭐하니? 자, 좋습니다. 자, 화이트보드 들어오고요. 자, 일단은 자, 우리 회계에서의 분계, 그 다음에 세법에서의 분계, 그리고 세무조정에서의 조정,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서 외화 자산의 경우에 한번 해당을 볼게요. 자, 일단 환율이 어떻습니까? 2,750만 원의 이제 당초의 장부 금액이죠. 2,750만 원이라면 환율이 이제 달러당 1,100원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자산이 25,000달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환율 적용하면 이렇죠. 얘가 기말이 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2,875만 원으로 됐다고요. 단기말 장부가액을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게 환율이 계산해보면 이게 얼마냐면 임의대로 평가했으니까 1,150이 됐겠죠? 그럼 이 사이에 차이가 있잖아요. 이 사이에 차이가 이제 얼마가 나겠습니까? 그렇죠? 125만 원만큼이 차이가 나요. 그럼 이게 지금 더해지는 거잖아요. 왜? 외화자산이 그만큼 증가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개를 할 수 있겠죠.
회계상 분계를 해보면 어떻게 되죠? 외화 환산 이익 125만원.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외화 외상 매출금이 얼마? 125만원. 이렇게 분계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 세법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세법에서 똑같은데, 세법에서 뭐 똑같은데, 자, 2,750만원이라는 외화 자산이, 여기도 환율이 또 1,100원이었겠죠? 이건 똑같아요. 근데 세법에서 판단했을 땐 이게, 자, 2,950만원이에요. 선생님, 어떻게 2,950만원이 나오나요? 자, 환율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요? 1,180원. 1,180원으로 신고했으니까 신고한 환율로 해야지. 그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환산이익이 얼마가 나오겠어요? 환산이익은 환산이익이 나오죠? 얼마? 네, 20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200만원. 200만원의 환산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분계를 한번 해줄게요. 분계를 해주면 외화 환산이익으로 세법상 분계를 만약에 해본다면요. 금액은 200만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외화 외상 매출금 자체 자산 금액은 200만원만큼 증가하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세무조정이 나와요. 왜요? 이 이익과 이 이익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 이 세무조정은 얼마만큼이 더 돼요? 플러스 75만원만큼 원래 입금 산입을 해줘야 됩니다. 맞죠? 입금 산입하고 이건 원래 유보로 소득 처분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야 맞겠죠? 자, 이게 첫 번째 부분이겠고요. 자, 두 번째 부분을 볼게요. 이제 요까지 한번 봤고, 여기 이제 외화 자산에 대한 내용. 자, 이번에 외화 부채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외화 부채에 대한 내용은 이게 18,000달러라고 되어 있죠. 18,000달러. 자, 근데 얘가 원래 외화 부채에 대한 금액이 원래 얼마였죠? 198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가액이 1980만원. 그럼 얘는 이제 1100원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죠? 1100원 똑같이 환율이 적용됐는데, 얘가 기말이 되니까 얼마가 됐어요? 그렇죠? 2016만원이 됐죠? 2016만원 됐습니다. 자, 환율이 얼마입니까, 이거? 역시 1120원이 되겠습니다. 환율을, 그렇죠? 변동이 지금 간 거죠. 자, 그럼 이 사이에서 우리는 또 얼마만큼의, 자, 손해를 본 거죠? 손해죠, 이건. 36만원만큼의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러면, 자, 분계를 한번 해볼게요. 분계를 해보면, 뭐, 보나마나 외화 환산 손실이 될 것이고, 그렇죠. 외화 환산 손실 36만원. 그렇죠. 그 다음에 외화 외상 매입금이 그만큼 늘어나니까 36만원만큼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36만원만큼 환산 손실을 인식을 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게 세법상 분계를 한다면 이건 똑같은 내용이고, 어차피 이건 똑같고요. 자, 그러면 역시 1980만원이었던 외화 부채가, 자, 1180원 적용한 환율로 계산하면 얼마죠? 2124만원 되겠습니다. 이건 손으로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2124만원. 그러니까 이게 1180원. 그러니까 18,000달러에 1180원 곱하면 되겠고요. 얘는 1100원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중간에 얼마만큼 또 손실이 발생을 해요? 이거 손실이죠? 빚이 늘어났으니까. 이게 얼마만큼 손실이 발생하냐면 108만원만큼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빼기 108만원이 아니구나. 144만원이구나. 예. 144만원만큼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죠. 그럼 이거 분계를 또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외화 외상 매입금은 144만원만큼의 손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환산 손실이 되는 거죠. 외화 환산 손실 144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세법에서는 얼마만큼, 자, 이걸 이제 조정해야 되겠죠. 환산 손실이 36만원, 환산 손실이 144만원. 이 둘 간의 차이를 조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108만원만큼 차이가 납니다. 108만원만큼이 이제 손실을 덜 가상했구나.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거죠. 요거에서 요거까지 들어가는 차이가 이거였던 거고, 요거에서 여기까지 가는 차이가 결국엔 이건 거고, 얘도 역시 유보가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손실이니까 세무 유보겠죠. 둘 다 유보 발생입니다. 얘도 유보 발생, 얘도 유보 발생. 이렇게 놓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게 얼마가 되냐? 자, 33만원만큼의 정리가 되겠죠. 이건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게 마이너스 33만원만큼의 이제 서식에 반영이 될 거고요. 이거 그림,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이거는 56만원. 왜요? 이렇게 이거랑 처리하면 56만원이잖아요. 그럼 이거랑 처리하면 얼마가 나와요? 89만원 나옵니다. 이건 89만원. 자, 이렇게. 결과적으로 그러면 33만원만큼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왜요? 어쨌든 세무조정이라는 거는 회계상 금액을 세법상 금액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33만 원만큼 차감을 해줘야만 56만 원으로 서로 일치할 거 아닙니까? 그 얘기죠. 자, 요것이 이제 전반적으로 외화 환산 손익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입력을 해서 이런 값이 나오는지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제 제가 이론적으로 한번 깊게 설명을 드린 게, 다른 거는 조정을 그냥 해도 대충대충 이론을 몰라도 넘어가는 부분인데, 사실 이거는 이론을 모르면은 이 서식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일단은 들어가셔서 외화 자산을 클릭하신 다음에, 외화 조정료는 문제 제시된 대로 하시면 됩니다. US, 보통 이제 USD 아니면 US 달러인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외화 금액은 25,000달러 되겠죠. 자, 적용 환율인데 이제 우리 장부 금액은 1,100원이란 거 알 수 있었어요. 아까 우리 계산했죠. 평가 금액은, 자, 세법상 우리가 평가했던 금액, 세법상 평가 금액,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부 금액이고 원래 세무상 금액이에요. 이게 세무상 금액. 그래서 이게 1,180원입니다. 조심해야 될 거는 회사가 임의대로 평가한 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평가손익 200만 원 나오죠. 이게 세법에서 원래 인식해야 될 200만 원 평가손익을 얘기하는 거고, 외화 부채의 경우에는 귀찮다. 이거 컨트롤 C 컨트롤 V 해주고, 외화 금액은 얼마냐면 이게 18,000달러였죠. 역시 적용 환율은 1,100원이에요. 처음에. 이거는 장부가액. 장부가액은 회계랑 세법하고 똑같죠. 지금 이제 세무상 서식을 작성한다고 보시면 돼요. 평가 금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역시 환율이 1,18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144만 원. 제가 아까 계산한 금액이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F8번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까지는 아직 세무조정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가 안 나오죠. 왜요? 값서식만, 의서식만 작성하면 안 나옵니다. 근데 값을 한번 가볼게요. 값을 하고 회사에서 뭔가를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뭔가를 처리해줘야 되는데 뭔가를 처리해주느냐. 자, 우리가 정상적으로 만약에 회사에서 손익을 반영했을 때는 아까 이게 차이가 89만 원이라 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래에 한꺼번에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맨 아래쪽. 제가 아까 판서한 내용의 맨 아래쪽을 보시라고요. 잠시만요. 제가 다시 소환해 드릴게요. 자, 이 부분에 맨 아래쪽을 보시라고요. 맨 아래쪽 보시면은 여기 33만 원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요거예요. 요거를 참조를 하시면 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회사 계상액은 89만 원. 그러니까 이게 같이 퉁쳐지는 거죠. 자산과 부채를 모두 통틀어서, 예, 외화 환산 손익을 전부 다 통틀어서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그림으로 보여준 내용이, 아이고, 잠시만요. 아까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린 내용이 이렇게 이제 퉁쳐지게 나오는 게 되는 거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조정을 할 때는요, 이거를 각각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좀 불편하긴 한데, 각각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위에 거, 이쪽에 입력하는 건 없어요. 여기서만 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F8번을 눌러줘요. 그럼 이제 평가손익은 이제 퉁쳐진 금액으로 하는데, 이걸로 하시면 안 되고, 자, 보통 이제, 외화로 한번 검색해 볼까요? 외상 매출금, 외화 환산이익이라 하죠. 외화 환산이익. 자, 그 다음에 이게 75만원 유보 발생.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F2번 누르시고 외화 환산 손실. 이렇게 해주시고, 송금산이 108만원 유보 발생.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근데 이 두 개를 퉁쳐주게 되면은 사실 이게 나오는 건 맞아요. 예, 이게 나오는 게 맞는데 손실이 더 크니까. 근데 이제 조정을 할 때는 문제에서 제시된 게 어떻게 제시가 됐냐면, 그렇죠, 과목별로 세무조정을 반영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요, 원리만 아시면 조정 작성하는 건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 문제로 갈게요. 자, 그 다음엔 8회 대한산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네 번째 미션의 외화평가 차손익 조정 명세. 여태까지 1회부터 14회까지 총 3번의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난이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자, 네 번째 서식으로 가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외화평가 차손익 조정 명세서라고, 외화자산 부채 내용 나와 있죠. 이번에는 이제 자산 부채 돼 있는데, 뭐 장기 대여금, 장기 차입금 돼 있고, 역시 US 달러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네요. 자,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바로 들어갈게요. 그냥 외화자산 평가, 이미 앞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자산 장기 대여금이죠. 이번엔 또 US 달러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뭐 사실 USD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저는 공식 정답대로 그냥 USD로 할게요. 자, 그냥 외화금액은 이제 외화 장기 대여금이 10,000달러였죠. 지금 여기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여기대로 그냥 이렇게 쭉. 자, 그다음에 장부 금액의 적용 환율을 보시면은 1,150원이죠. 1,100, 그죠? 이거 계산하실 수 있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건 세법상 제가 이제 세법상 우리 신고한 금액대로 하시면 돼요. 그럼 적용 환율이 이미 1190원이라고 앞에 문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40만원만큼 지금 평가손익이 났죠. 자, 요걸 이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외화 부채로 갈게요. 역시 US 달러입니다. USD. 그 다음에 이제 외화 금액은 얼마가 돼요? 2만 달러가 되겠죠. 적용 환율은 1100원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2200만원. 지금 어디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고 있는 거죠? 요거 아까 이제 아까 요거 했고, 그죠? 자,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매매 기준율 아까 우리 1190원 요거 했고, 요거 이제 신고 세법상 환율. 지금 이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적용 환율은 1190원,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럼 마이너스 180 이렇게 나죠? 자, 그럼 이제 자, 값을 볼게요. 자, 그러면 140만원만큼 퉁쳐진 금액, 단기 손익, 이건 세법상 확대해 드리면 요게 이제 세법상 금액, 이제 회계상 손익 계산액을 찾으셔야 돼요. 이제 요 금액은 자, 사실 이제 손으로 계산하시면 되는데 나오긴 나와요. 어디냐면 원장조회 F3번을 누른 다음에 자, 외화하고 환산 이익을 먼저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이제 외화 환산 이익이 50만원 돼 있는 거 확인하셨죠? 50만원. 그 다음에 다시 F2번 눌러서 외화 환산 손실. 자, 얼마가 돼 있어요? 200만원. 그러면 결국에는 마이너스 150만원이라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조정 금액이 이쪽에 보면 10만원이 뜨는데, 우리가 이제 세무 조정할 때는 이것을 각각 조정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왜요? 과목별로 각각 조정을 하라고 돼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이냐. 자, 요건 제가 이제 칠판에 이제 먼저 풀이를 다 해드렸으니까 판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쭉 보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이게 어떻게 140과 150이 나오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것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똑같이 원리를 적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트보드 소환을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냥 뭐 아까처럼 하겠습니다. 자, 회계, 세법, 세무, 조정 이렇게 할게요. 자, 일단 자산이 있었죠? 자산, 1번 자산은 얼마였습니까? 10,000달러였었죠. 10,000달러. 자, 그 다음에 장부 기초가액은 1150만원이었고요. 이 1150만원이 1200만원으로 지금 된 거죠. 이거 내용 아시죠? 그 분계는 따로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50만원만큼이 환산이익이 되겠죠? 하지만 세법에서는 역시 기초가액은 똑같지만 환율이 틀려요. 그죠? 환율이 틀리기 때문에 1190원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 1190만원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따른 그 환산이익은 40만원만 인식하면 돼요. 자, 그러면 자 50만원씩이나 인식했죠. 40만원 인식하면 되는 건데, 그럼 세무조정이 얼마예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10만원만큼 이제 차감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10만원. 이건 송금산이 유보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부채의 경우에는 자, 이게 금액이 얼마였죠? 2만 달러였었죠. 2만 달러. 2만 달러인데 역시 이것도 2200만원이 됐어요. 2200만원. 왜냐면 이제 1100원이니까 이땐 2200만원이 얼마가 됐습니까? 2400만원이 됐죠. 지금 빚이 늘어났으니까 손해잖아요. 그죠? 이거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이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손해로 200만원 봤다고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200만원 됐죠. 자, 그렇고 그럼 여기만 놓고 봤을 때는 얼마를 볼 수 있죠? 이제 이거랑 하면 마이너스 150만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회사 계상액에 제가 마이너스 150만원 입력한 게 회사 송금 계상액에 결국에는 퉁쳐서 난 나머지가 150만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당초에 2200만원인 건 변동이 없죠. 근데 이제 이게 얼마가 됩니까? 가운데 사선을 끌까요? 이렇게 경계선을. 아이고, 경계선 참 못 끈다. 그죠?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좀 구분이 되겠죠. 이게 얼마? 2380만원이 돼요. 기말 환율을 적용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80만원이 돼요. 그렇죠? 180만원이면은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얼마가 돼요? 그죠? 자, 여기서 퉁칠 수 있죠. 퉁쳐 주시면 여기 마이너스 140만원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보나? 그럼 이거 얼마 돼요? 그죠? 마이너스? 그쵸? 10만원만큼만 더 해주면 되는 거죠? 잠깐만. 플러스 10만원이구나. 결과적으로는 플러스 10만원만큼은 이제, 왜? 140만 빼주면 되는데 150을 빼줬으니까. 그 다음에 이쪽을 맞춰봐도 이렇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10만원이라서 이렇게 조정을 한 거고. 이렇게 보면은 얼마예요? 플러스 20만원만큼을 원래
해줘야죠. 더 뺐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20만 원만큼 조정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각각 조정을 해주라는 얘기죠. 외화자산에 대한 송금 산입 조정, 그 다음에 입금 불산입 조정, 그 다음에 외화부채에 대한 송금 불산입 조정.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랑 이거랑 퉁치면 이거 나오잖아요. 그죠? 맞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해했으리라 생각하고 입력을 바로 들어가죠. 자, 그 입력이 다 됐으니까 이제 조정 마무리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조정을 할 때 어떻게 돼요? 그냥 F2번 눌러서 외화 환산 손실이죠. 환산 손실 20만원 유보 발생. 그 다음에 또 F2번 눌러서 외화 환산 이익, 그 다음에 10만원 이것도 유보 발생.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럼 결국에는 평가손익 조정이 이게 두 조정을 퉁쳐지면, 아까는 이제 마이너스였죠? 요 두 가지 조정을, 두 가지 조정을 퉁쳐주면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 이 얘기죠. 됐습니다. 자, 저장하고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한 회분 더 가고 마칠게요. 한 회분 더 가죠. 자, 3회입니다. 자, 이거 마지막 회차예요. 외화자산 등 평가손익의 마지막 회차라고 할 수 있는 3회가 되겠습니다. 미션 2번이 되겠네요. 2번 미션 2번. 이번 문제는 하나가 더 있어요. 부채가 지금 2개나 있죠. 근데 쫄 거 없습니다. 어차피 내용 자산부채 소멸이라고 되어 있는데 16년도인데 이게 올해가 아니잖아요. 그죠? 2013년도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돼 있고 상관없고 조정을 하라고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각 건별로라고 돼 있으니까 이제 조정을 3개를 해야 돼요.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장기차입금. 외화자산과 부채의 평가는 종료일 매매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돼 있고, 역시 똑같죠. 신고를 한 건데 근데 평가손익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대요. 그러면은 이걸 임의대로 다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발생한 환율 조정 차는 없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렇고, 이거 이제 자적 을에 대한 얘기죠. 그건 그렇고. 좋습니다. 자, 요거 조정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그냥 하시면 되겠죠. 바로 그냥 조정하고 빨리 끝낼게요. 그냥. 자, 여러분도 보시면 우선은 자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산 US 통일하죠. 그냥 USD라고 하겠습니다. 어차피 어떨 때는 USD, 어떨 때는 US 이렇게 하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할게요. 2,000달러.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장부 금액, 최초에 취득했을 때 장부 금액이고 우리가 신고했을 때의 금액 이거죠. 자, 60만원 차이 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자, 외화부채는 2개예요. 그죠? 그래서 역시 USD 이렇게 해주시고, 외화금액 얘 먼저 하죠. 6,610 요거 외상 매입금 6,660원 6,160원, 환율은 1,250원, 그 다음에 기만 환율은 1,500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똑같이 USD, 그 다음에 7,000원 1,350원, 그 다음에 얘는 1,500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가요. 그럼 이제 199만원 나오는데 이건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이걸 아예 안 했대. 그러면 이게 전부가 다 조정 대상 금액이잖아요. 이걸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154만원 마이너스 떴고요. 요거는 플러스 떴잖아요. 이걸 이제 각각 하란 얘기죠. 그래서 합계 등록 F8번 누르면 평가손익 떠요. 근데 이제 이 입금 산입 조정부터 먼저 하면은 그 뜨는 것만 그냥 갖고 조정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F2번 눌러서 외화 환산 이익. 자,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고, 요거는 근데 저기를 합시다. 그냥 좀 그러니까 3개가 나오니까 이렇게 합시다. 디테일하게 합시다. 외화 환산 이익,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이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공식 답안도 이렇게 돼 있어요. 유보 발생. 자, 그 다음에 외화 환산 손실 하시고 외상 매입금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되겠죠. 각각 하라고 돼 있으니까 54만원 유보 발생, 그 다음에 외화 힘들어 환산 손실, 얘는 뭐예요? 장기 차입금 됐고, 금액은 이제 105만원 유보 발생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결국에는 여기 있는 거랑 상계를 하게 되면 이게 나오죠. 그렇죠. 이게 나오죠. 이렇게 하면 됐습니다. 자, 저장하고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화 평가 조정을 끝냈고요. 다음 회차는 재고자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 넘어갈게요.